이번 시간은 조선시대 후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탕평책입니다. 탕평책이란 붕당 사이의 심한 대립을 막고 균형을 유지하게 실시한 정책이고, 붕당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면서 정치기관이 문란해지고 왕권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용조는 각 붕당별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는 탕평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조의 뒤를 이은 종조도 탕평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종조는 즉위하자 곧 규장각을 설치하여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기구로 삼았습니다. 규장각에 수만 권의 책을 갖추어 두고 젊은 학자들을 모아 학문을 연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규장각은 종조시대의 문해부흥과 개혁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규장각은 도서관입니다. 종조는 전국 운영을 군주가 주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종조는 친위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하고 수원 화성을 쌓았습니다. 조선시대 후기는 특히 성리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정치와 생활의 보편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에서는 학자는 물론이고 정치가들까지도 성리학에 몰두하여 성리학만 옳고 그 밖의 학문은 모두 그러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불교를 억압하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도 경시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사회적으로 붕당정치가 파탄에 직면하고 노론의 장기 집권이 행해지면서 노론의 많은 가문이 몇몇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양반들이 몰락하였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업기술의 발달로 분홍이 생기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땅도 없는 지경이 되어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대상이 등장하여 상공업을 지배하고 부를 축적한 반면에 영세 상인은 몰락하고 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 모순이 나타났죠. 이러한 사회현실을 개혁하고자 실학이 대두하였습니다. 중농학파와 중성학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농학파는 유영원, 이익, 정약용 선생님 등이 있으며 그들은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농민을 중심으로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하며 여러가지 토지 제도의 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상학파는 상공업진흥론과 함께 청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였으므로 북학파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들 중에 유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등이 특히 유명합니다. 흥선대원군의 등장입니다. 조선 후기에 왕권은 세력이 약화되고 특히 안동김 씨의 세도 및 정치 밑에서 흥선대원군은 불우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왕족에 대한 안동김 씨의 감시가 심하자 호신책으로 불량배와 어울려서 궁드렁이라는 비칭으로까지 불리며 안동김 씨의 감시를 피하는 한편 철종이 후사가 없어 병약해지자 조대위에 접근하여 둘째 아들 명복을 후계자로 삼을 것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1863년 철종이 죽고 조대비에 의해 고종이 즉위하자 대원군에 봉해졌고 어린 고종의 섭정이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섭정을 한 후에
서원을 철폐하고 삼정의 문란을 시정을 하고 경복궁을 중건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신부 9명이 순교를 하고 천주교도가 8,000명이 순교를 하고 나서 병인박해와 또 병인양요, 프랑스에서 신부 9명이 죽었기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 침공했죠. 또 미국도 강화도에 개방을 요구하며 강화도에 침공을 했습니다. 그 후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대원군의 생부 남영군의 묘가 도굴원 사건도 발생되었습니다.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소는 묘를 잘 써서 도굴을 면하게 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오페르트라는 상해에 살고 있던 가난한 유태인이 대원군의 생부 국제적인 도굴 강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일본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내용상으로는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일본은 윤효 사건을 강화도에서 일으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조약을 체결하였죠. 일본도 미국이 일본을 개방을 하듯이 드디어 한국에 윤효 사건을 일으켜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일본인만이 일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치해법권의 인정과 조선반도 해안을 무제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조선에 있는 관리들은 이 자체를 모르고 조약을 체결한 듯 합니다. 별기군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개방이 됐기 때문에 조선 후기의 신식 부대에 있죠. 별기군은 1882년 드디어 별기군과 기존에 있는 군대와의 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정치는 흥선대원군은 이선에 물러나고 민비가 고종의 왕비인 민비가 정권을 장악하는 시기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군대가 대우가 급여를 쌀로 받는데 그 쌀에서 겨와 모래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두량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 군료의 수령을 거부하고 드디어 군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민비는 충주로 도망을 가고 드디어 흥선대원군이 다시 경복궁에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비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에 압송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일어난 자발적인 근대화 운동이죠. 그렇지만 이 갑신정변은 일본에 의존하고 개화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3일 만에 끝난 정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텐진조약을 체결하여 동학난에 청일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텐진조약은 일본과 청나라가 주둔하게 될 때는 어느 한 나라가 들어오면 같이 주둔할 수 있다라는 조약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용효, 김옥균, 서강검이 이루어진 갑신정변은 근대화 운동으로 있었지만 3일 만에 끝난 정변이었죠. 1885년도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문도 사건은 다름이 아니고 영국군 부대가
남해 거문도에 주둔하고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드디어 서방에 있는 열강들은 조선 반도에 하나씩 개방을 요구하면서 세력을 키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도와 농민들이 합세하 일으킨 농민운동으로 전봉준이 농민운동 지도자인으로서 녹두장군으로서 일으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인내천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민족 종교입니다. 사진으로 보면은 동학농민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 동학농민 사건은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은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조선에 대한 세력을 또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일본은 그 후 근대적 개혁을 영향력을 강화하여 가보계획을 단행하게 합니다. 가보계획은 1896년에 가보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가보개혁은 문벌과 양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여 귀천의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았을 것, 또 남녀의 조언을 언금하여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라야 비로소 결혼을 허락할 것, 또 가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자유에 맡길 것, 또 천국에 의탁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확실히 자주 독립하는 기초를 확고하게 세울 것, 또 앙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손업하지 않으려 할 것을 가보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가보계획 이후에 고정호 왕비인 명성황후를 반대하여 드디어 심지어 살해를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고정호 왕비인 국모를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은 1895년에 일으키는 거죠. 을미사변입니다. 명성황후 살해 장소 비가 경복궁에 있습니다. 고종은 민비의 살해 후에 초소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깁니다. 그 결과 또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열강들의 전 국토에 대한 이권이 침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897년 고종이 드디어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국내에 알리고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죠. 광무개혁을 하여 산업발전하고 교육을 진흥하고 군제를 개편했지만 결국 정부 고관들의 외세구전적인 태도로 열강들이 각종 이권 침탈을 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대한문이 있죠. 사진으로는 대한문입니다. 이때부터 청나라의 세력이 약화돼서 청사신이 묵고 있는 이 자리를 헐고 대한문을 질 정도로 일본의 세력 영향력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협회입니다. 서재필을 중심으로 이상제, 이승만, 윤치호 등이 적극 참여하여서 독립문, 독립신문을 발간하였죠. 그러나 이 정부는 어용단체 한국협회를 시켜서 보부상 수천 명을 서울에 몰려들어 독립협회 회원들에게 테러 유화를 가하게 할 정도로 힘을 약화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드디어 1905년도에 일본은 강제적으로 조선의 외교관을 빼앗은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한용 등 을사오적이라 불리는 매국노들이 일본과 채굴하였고 군대를 해산을 시킵니다.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시민회는 1907년 4월 미국에서 귀국한 안창호가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서 양기탁을 총감독으로 안창호, 전덕기, 이동희, 이동영, 이갑, 유동열, 이승훈, 안태고, 이시영, 이상재, 윤치호, 김구, 신채호 등을 중심으로 결성하였습니다. 온산학사입니다. 온산학사는 조선 후기 한국 최초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입니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1907년 대구에서 발단한 주권수호운동이죠. 1904년도에 고문정치 이래 일제는 한국경제를 바탕에 빠뜨려 일본에 애속시기한 방법으로 한국 정부로 하여금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게 하였고, 통갑부는 이 차관을 한국민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경찰기구 확장 등 일제 침략을 위한 투자와 일본인 거름을 위한 시설에 충당하였죠. 이에 대구에서 국채를 보상을 하는 운동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1909년도 을사조약이 체결한 이후로 만주의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와 러시아 관리와 만나는 것을 안중근 의사는 드디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합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독립운동가입니다.